자, 그럼 화학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은 화학과 물리가 이제 킬러 파트잖아요. 그래서 첫 화학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2, 중3 때 했던 화학 내용들 까먹으셨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도 쌤이 해드리면서 통합과학으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원소들의 주기성이고요. 원소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의 다짐 각자 적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소, 원자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 원소의 정의, 이 소자, 시오자 들어가잖아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종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 성분을 말하는 거니까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종류는 118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90여 종은 자연에서 발견한 거,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가끔 순간적으로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원소의 종류가 많겠어요? 물질의 종류가 많겠어요? 당연히 물질이 많아야죠. 예를 들어서 원소가 A라는 애가 있고 또 B라는 애가 있고 두 가지 원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물질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A2, B2, A3, A2B 이런 식으로 가보면 이제 원소의 종류보다 당연히 물질의 종류가 많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와 연결해서 그럼 원자는 무엇입니까?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원소랑 원자는 다릅니다. 원소는 시옷, 성분을 의미하는 거고, 원자는 지읒, 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어때요? 더 직관적인 개념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 알갱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얘는 어떤 성분이냐, 어떤 종류냐, 그래서 개수를 세는 개념이 아니라 가지수, 몇 가지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정도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소랑 원자 차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원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주기율표를 만들게 됩니다. 중2, 중3 때 주기율표 이미 외우고 계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통합과학 올라오면서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일정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원소들을 쫙 배열을 했어요. 배열을 쫙 해서 줄을 세웠다? 그랬더니 비슷한 놈이 주기적으로 나와. 마치 옥타브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도가 아주 고음 불가입니다. 자, 도가 8번째마다 똑같이 도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원소들도 주기적으로 비슷한 놈이 나오더라. 그 현상을 이렇게 자꾸 비슷한 놈이 나오는 그 현상을 우리가 주기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율을 어떻게 해요? 표로 만든 것을 주기율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보시면 이제 이 주기율에 대한 역사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누가 나오냐면요. 누구니? 세 개의 원소, 데베라이너입니다. 데베라이너 약간 좀 대바라진 놈? 쌤이 맨날 이 개그를 치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는데 웃어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 올해 20살 대학생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잘하는 애여가지고 포항공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이런 거 이제 되바라진 놈 했을 때 깔깔깔깔 웃어주고 그럼 여러분 대학도 완전 좀 약간 지금 허경영 같았는데 쌤 개그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달라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성질이 비슷한 세 개의 원소들의 이제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더라 라는 건데요.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화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화학원에서. 이게 이제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
원자의 상대적 질량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원자 질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걸 그냥 이제 상대적인 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자량인데 성질이 비슷한 세 가지 원소가 있었단 말이야. 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었는데 얘와 얘의 원자량의 평균값이 요놈의 원자량이더라. 뭐 이런 관계를 발견한 거야. 이 원자량 간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되바라진 데베라이너가 발견을 했다.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규칙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렌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원자의 상대적 질량인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더니 어때요? 8번째 원소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8번째마다 나오더라. 그래서 얘가 이거를 이제 옥타브설이라고 해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죠. 뭐 아무 이름이나 다 갖다 붙이냐 해가지고 이제 좀 크게 삐졌죠. 옥타브설이고 얘는 아까 전에 새쌍 원소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요 이 이름 주장의 이름까지 안 배울 수도 있으나 우리 선생님 어떻게 수업하시냐에 따라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 나오네요.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 거의 뭐 이제 주기율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의 창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쌤이 옛날에 그 교보문고였나? 그 이제 과학 관련 서적을 뭐 얼마 이상을 사면은 주기율표 담요를 선물로 준다는 거야. 주기율표 어떻게 참니? 못 참지. 그래서 바로 과학서적 구매해가지고 이제 주기율표를 딱 받았어요. 너무 예쁜 거야. 담요 이렇게 단추도 있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두르고 망토처럼 두를 수 있게.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이게 주기가 피리어드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더 periodic table, 주기율표라는 소리죠. 오브 멘델레예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주기율표의 기준, 원소 배열 기준은 멘델레예프의 기준은 아닙니다. 멘델레예프에서 살짝 기준을 바꿔서 쓰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은 다 periodic table하고 멘델레예프 이렇게 써 있다는 거야. 거의 이제 주기율표 창시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당시에는 지금 118여 종의 원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꼴랑 63종의 원소만 발견이 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을 또 원자량 순서대로 역시나 배열을 했더니 성질이 비슷한 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또 뭐라 그러죠? 주기율이라고 하죠? 그 주기율을 발견을 해서 이제 표로 작성을 한 사람이 바로 멘델레예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멘델레예프가 잘한 게 뭐냐면 우리는 63종의 원소가 만약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원소야? 그럼 쫙 배열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배열하다가 얘가 조금 안 맞아. 이 주기성이 안 맞아. 그러면 여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자리인가 보다 하고 빈칸을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후대에 여기 들어갈 원소가 발견이 된다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그게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죠. 천재 아닙니까?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올 원소의 성질을 예측까지 했는데 맞아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요?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프 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원자의 상대적 질량인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주기율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멘델레프의 표가 살짝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 살짝 이제 데바라진 데베라이너 모자란 모즐리 했는데 포항공대 입학한 학생이 아주 크게 웃었다. 여러분 미안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자란 모즐리가 그러면 이 원소들을 배열한 기준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했는데요. 이 원자 번호가 바로 뭐야? 양성자 수라는 거죠. 양성자 수를 측정해서 그거를 원자 번호로 매긴 다음에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더니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서 살짝 안 맞는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더라. 그래서 원자량이 아닌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오차 같은 게 없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린 지금 어떻게 해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주기율표를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데베라이는 유렌즈 멘델레이프까지는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고요. 모즐리가 원자 번호로 기준 바꿔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기율표 요겁니다. 어떻게 됐다고? 모즐리가 바꾼 대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질이 비슷한 놈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이 된 것이 주기율표이고요.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금속이고요. 여기 청록색이 준금속, 오른쪽이 비금속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는 20번까지, 고등교육과정에서는 20번까지만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엘립에 봉탄질산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붕소규소 얘네들 묶어가지고 준금속이고 붕소규소, 준금속, 왼쪽이 금속, 오른쪽 비금속, 얘만 예외적으로 비금속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암기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로줄을요 우리가 주기라고 부릅니다. 이 세로줄이군요. 지우겠습니다. 못 봤어요. 자, 다시. 자, 세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족자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가족할 때 그 족자예요. 이 족발할 때 그 발족자가 아니라 이제 그룹인데, 같은 족에 속한 우리 한 그룹, 우리 패밀리는, 뭐가 같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이게 주기율인 거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게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게 되더라. 자, 같은 세로줄, 즉 같은 족에 있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그룹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주기와 족이 의미하는 바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원자의 전자 배치를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서 쌤이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 주기율표 20번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면 쓰시면 되고, 아직 안 외웠다? 그러면 이제 오늘 쌤이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원자 번호 순서대로 갈 거예요. 1번, H, 수소가 되겠습니다. 수소가 되고요. 그 다음 18쪽에 He, 헬륨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20번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표가 간소화됐죠. 그리고 2쪽에서 13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대형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쇼 보시면 어딨냐 얘들아 여기 보시면 지금 2주기와 3주기는 이 3족과 12족 요 사이가 빵꾸가 뻥 뚫려 있죠. 그래서 2족에서 바로 13족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3부터 12족은 전자를 채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3부터 12족은 4주기부터 여기 4주기부터 채우게 되는데 우리가 얘는 안 배우죠. 20번까지만 배우니까 일부러 뺀 거예요. 3족에서 12족에 전자를 채워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고등교육과정에서 가르치기에는 너무 이 규칙성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요. 우리가 화학원 올라가서도 딱 20번까지에 대한 내용만 배울 건데 왜 여기 이렇게 빠지게 되는지는 내년에 이제 화학원을 하시게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학원 재밌잖아요, 여러분. 화학이 재밌지?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3번 리튬입니다. 리튬이고요. 베릴륨입니다. 베릴륨. 그 다음에 B 붕소입니다. 붕소. C 탄소입니다. N 질소입니다. O 산소입니다. F 뭐예요? F 플루오린이라는 원소죠. 플루오린이고요. N 이 네온입니다. 이렇게 해서 2주기 8개 써주시고요. 3주기 넘어갑니다.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Mg 두 번째, 마그네슘. 됐어요. 3주기, 13족, 알루미늄. 14족, Si, 규소입니다. 얘가 이제 뭐예요? 실리콘이죠, 실리콘. 이제 모래에서 얻는 실리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Cl, 염소. 그 다음에 Ar, 아르곤. 마지막 칼륨, 칼슘 헷갈리는 분들 없으시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Ca 칼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번호 20번까지 주기율표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다음 시간에 시험 보시겠죠? 근데 쌤이 한번 주기율표를 외워와라 했더니 어떤 녀석이 1번부터 20번까지를 그냥 일자로 쭉 쓰는 거야. 얘들아, 그건 의미가 없다. 지금 주기율표는 뭐예요? 주기율을 나타내야 돼. 주기율이 뭐예요? 이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성질이 비슷한 놈이 같은 세로줄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표야. 근데 이걸 주기적으로 안 지키고 일자로 쭉 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 형태로 외워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수엘,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지금이 이제 3월이에요, 3월. 너무 추워요. 지금 너무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에는 약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쁜 밀짚 모자를 쓰고,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더운 나라 갔으니까 이제 수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비키니 같은 거 입고, 비키니 수영복 같은 거를, 이렇게, 바지 같은 거, 이렇게, 비키니예요. 여러분, 비키니예요? 비키니 입고, 이제 맛있는 이제, 딱 그 콜라 한 잔 딱 마시면서, 딱 즐기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콜라를 따 먹어야 되니까, 이제 콜라를 따려면은, 이렇게 오프너가 필요하겠죠. 오프너가 팅 해서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됐어요? 자, 비키니, 오프너. 뭐 어쩌라고. 어떡하라고요. 쌤 창의력이 요 정도인데 어떡합니까? 비키니 오프너. 자, 그 다음에, 나만 알지. 비밀이야. 나만 알지. 뭐야? 펩시콜라.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쌤 나이가 돼봐요. 창의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야, 근데 이걸 하는데 저번에 내가 충격적인 걸 봤잖아. 어떤 선배가 여기에 쌍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쌍욕?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보여? 18 베이비 18 베이비야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극적이다. 기억에 남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오프너보단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키니 오프너를 하시든지 암기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방에 들어오시면은 이건 하시면 안 되고 나만 알지 펩시콜라 하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0번까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속, 비금속 나왔잖아요. 방금 주기율표에서 이제 우리가 금속이냐, 준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다시 한번 가보면 누구예요? 붕소, 규소, 묶어, 얘들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자, 붕소, 규소, 묶어. 붕소, 규소 묶어서 얘네가 뭐라고? 분규, 준금속이야. 붕소, 규소, 준금속이고, 이 준금속 왼쪽에 있는 애들이 있죠. 왼쪽에 있는 애들이 뭡니까? 금속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들 누굽니까? 비금속입니다. 쌤이 주기율표 책갈피 다 드렸잖아요. 보시면서 외워주시고요. 자, 예외적으로 왼쪽에 있지만 수소 요놈은 비금속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준금속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고2 과정에서도 어차피 준금속은 안 다뤄요. 금속과 비금속만 잘 하시면 돼요. 준금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 뭐냐면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에 껴있잖아.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갖는다. 잠깐만, 마이크가 이렇게 되면 지지직거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갖는다. 또는 금속, 비금속 성질을 둘 다 갖는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야. 중간 성질을 갖거나 금속, 비금속의 성질을 둘 다 갖거나 그 정도만 딱 알면 돼. 화원까지도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금속, 비금속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중간 성질을 갖거나 또는 모두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누구예요? 붕소, 규소, 저마뇽, 비소.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이제 금속, 비금속. 자, 왼쪽과 가운데 있고요. 실온에서 이제 보통 고체죠. 얘네들 다 녹는 점 높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은 있죠. 수은. 수은만 액체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양이온을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를 잃고요. 왜요? 왜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쌤이 그 원자의 전자 배치를 다시 한번 그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열 전기 전도성 굉장히 잘 통합니다. 반짝반짝 광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뚝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펴진성, 뽑힘성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들. 예외적으로 수소는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이다 라고 했고요. 기체 아니면 고체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브로민이 액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음이온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전자를 얻는 열전기전도성 안 통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비금속인데 통하는 거 흑연. 흑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광택 없고 퍼진성, 뽑힘성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